여러분 안녕하세요. 비트세븐입니다. 엄청난 소식이 들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가 100만 비트코인 매집이 진행될 수 있다고 하면서 중동의 오일머니가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찌라시 뉴스일 수도 있지만 솔직하게 개인 투자자들을 더 꼬시기 위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 사우디 오일머니가 얼마나 막강하냐면 오일머니 사우디의 국부펀드는 세계 최대의 큰 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제일 몸집이 큰 싱가포르 투자청보다도 지난해 사우디의 공공기금 펀드의 투자 규모가 훨씬 더 컸고, 이런 사우디의 막강한 오일머니가 코인 시장과 비트코인 매집에 들어온다면 장기적으로 엄청난 수요가 들어올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의하셔야 될 게 어라 오일머니 들어오네 막 담아야지 하시고 바로 담으시는 것보다 심층적으로 대비를 해야 합니다. 개인 물량들이 너도나도 들어올 때 개인 물량들을 청소하려는 시기가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우디와 카타르 같은 경우는 중동 자금은 펀드를 만들고 있고 실제로 웹스 투자하기 위해서 VC 만들고 있습니다. 오일머니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관심있게 보고 의미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매입을 하면 엄청 좋은 거지만 너무 맹신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비트코인 조정이 끝나면 예전처럼 막강한 상승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사람이 10달러에서 20달러의 수익을 보면 결과적으로 2배가 오른 건데 중간에 30달러를 가고 20달러에 하락하면 사람 입장은 손해를 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둘 다 똑같이 수익인 거고 똑같은 결과인데 사람이 느끼는 심리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비트코인은 저점 대비해서 이미 3배 정도가 상승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작이 10%가 하락을 한 상태인데 그러면 2%가 빠져도 여전히 막강한 상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016년도 이때도 반감기 이전에 조정은 나왔었죠. 현재 상황도 비슷한 차트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정이 끝나면 반감기 이후에 과거대 불장처럼 2017년도의 흐름으로 시장은 불장으로 갈 겁니다. 비트코인 30% 정도 조정은 항상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최대 불장 때에는 고점 대비해서 30% 조정이 총 6번이나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CNBC-TV 진행자 짐 크레이머가 이번에 트윗에 글을 작성했는데 비트코인이 최고치에서 약 20% 정도 하락을 했다. 그 이후에 강력한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자금이 충분하지가 않기에 하락이 조금 더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투자는 심리적인 부분이 제일 큰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GBTC 제외하고 다른 ETF 보시면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FTX가 가지고 있었던 GBTC 셀프레셔를 작용을 하고 심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심리전에서 많이 지치지만 현재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위치가 왔기 때문에 그 구간을 버티지 못하고 매도를 하는 부분이 큰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조정과 하락에 혼란스럽고 있을 때 지금 뒤에서 수면 아래에서는 큰손 세력들의 뒤통수 계획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모르셨죠? 월가가 만든 거래소인 EDX 마켓이 싱가포르에 거래소를 설립하고 투자자들한테 추가 자금을 확보한 후에 현물 및 선물 거래까지 제공하기 위해서 확장성을 가져가고 있다? 중요한 거는 EDX 마켓은 기관 전용 거래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DX 마켓 보시면 세콰이어 펜테라 캐피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자금 확장성을 미국이 주도한 월가 주도로 가져오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거래소 EDX의 파트너와 MEMX 증권거래소입니다. 근데 여기다 투자한 기관들을 봐보시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블랙록, 또 찰스 수업, 그리고 시타델 시티와 피델리티, 그리고 골드만삭스랑 JP모건과 모건 스탠리 등 지금 세계적으로 다 알고 있는 돈 제일 많은 금융 최대 기업들이 시장을 주무르고 있는 마켓 메이커들이 MEMX에 다 투자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 왜 이렇게 싱가포르에다가 거래소를 만들고 아시아 시장을 진입하려고 할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앞에서는 비트코인 안 좋게 말해놓고서 결국엔 뭐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 말처럼 이왕에 다 먹자 뒤에서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블랙록의 ETF 거래량보다 피델리티의 거래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보면 지금 피델리티가 거래량이 늘어난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그게 현재에서는 엄청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비트파이넥스 비트코인이 가격적으로 16K, 17K 하락일 때 롱 포지션만 잡는 흑고래들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에서 비트파이넥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뒤에서 조용히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는 게 또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변화를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빌리어네어의 억만장자 카메라, 테일러 쌍둥이 억만장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9년 전에 비트코인이 80% 떨어졌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사는 기회로 보고 있다. 우리 쌍둥이는 절대 팔지 않을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조정장을 누구는 기회를 항상 엿보는 셀 기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모두가 다 아시는 유튜브에서 가장 구독자가 많은 미스터비스트는 다 아실 겁니다. 이 미스터비스트가 지금 실험 삼아서 이 트위터 X에 최근에 만든 유튜브 동영상을 업로드한 게 아니라 6개월 전 거 옛날 동영상을 업로드를 해봤는데 조회수가 유튜브 상보다 일주일 되지 않아서
1억 조회수가 나왔다는 것, 그리고 그 수익이 하나로 2억 5천이나 됩니다. 6개월 지난 동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얻었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는 유튜브에서 제일 구독자 많은 사람이 트위터 X에서 동영상 업로드를 시도를 했다는 자체는 이제 앞으로 트위터 X에서 유튜브보다 더 활약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미스트비스트한테도 직접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유튜브에만 하지 말고 트위터에다가도 좀 올려보라면서.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미스터비스트가 실험을 했다라는 거고 또 투표를 했습니다. 내가 1억 뷰가 나오면 얼마를 벌까라고 투표했는데 1,000만 원 벌 것 같다는 표가 제일 많게 나왔습니다. 근데 예상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인 2억 5천만 원을 벌었다는 거는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스터비스트의 역량도 없잖아 있지만 다른 구독자 많은 유튜버들도 같이 트위터 X에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그런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이후에 트위터상에서 일론 머스크가 페이먼츠라는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앞으로 결제에 관련된 거는 트위터상에서 페이먼트에 게시를 할 거다라는 거고, 엑스페이먼츠 계정을 만들자마자 벌써 팔로우가 엄청나게 많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론 머스크가 올해 24년도에 이 트위터 X를 통해서 암호화폐 사용하는 플랫폼을 코인으로 결제 방식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고 도지코인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예상은 하지만 우선 벌써 미국에서 송금 라이센스를 받았습니다. 곧 실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비트코인 차트 역대 비율 보시면 불플래그 패턴 이후에 항상 피보나치 6.618 위치가 고점의 위치였는데 이 위치까지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17년도에도 그렇고 21년도 고점에도 똑같았습니다. 이번에도 보시면 똑같이 불플래그 이후 6.618 위치가 바로 120K 위치고 지금 가격도 40K이기 때문에 3배 상승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인 시장의 예언이신 아서 헤이즈가 이번에 트위터 X를 통해서 코인 시장의 바닥이 30K에서 35K까지 가격 범위라고 보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이유를 에세이 블로그 주소를 첨부를 해줬는데, 첨부한 에세이를 봐보시면 아서 헤이즈는 24년 3월 29일에 행사가 35,000불짜리 풋 옵션을 베팅했다고 했습니다. 쉽게 풀어드리면 35K까지 도달할 거다라고 하락에 베팅을 한 건데요. 그리고 약간 손해보면서 솔라나하고 봉크는 손절했다라고 했습니다. 바닥이라고 아서 헤이즈가 말한 거는 하락 이후에 상승을 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한다라는 이유에서는 아서 헤이즈가 BTFP가 갱신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BTFP 은행기간 대출 프로그램인데 이게 연장이 안 되면 은행들이 돈을 갚아야 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현금 유동성은 없어지고 은행들 몇 개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시장의 평탄화를 위해서 결국 정부에서는 금리 인하와 그리고 QT 축소와 양적 완화를 위해서 돈을 다시 한번 찍어낼 거고, 그게 하락 이후에 폭발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보시면 아서 헤이즈가 말한 풋옵션의 위치 35K에서 38K 부근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쏟아지는 엄청난 매수벽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정장에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나무를 말고 숲을 보시면서 내가 처음부터 왜 투자를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지하시면서 쭉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트7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